곧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래서 진짜 수염을 잡아당기는 멋쟁이 짓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어쨌든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고 안으로 셀쭉 튀어들어가지 않느냐?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에 만정이지 봤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자, 이거 가로 넣기 제목 나온다.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로 해두도록 할게. 가엾다 했을 것이다. 자, 그럼 이 문단에서 우리가 또 하나만 체크할 게 있다. 그러면 남자인 나보다 여자인 정순이가 훨씬 더 적극적이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김유정의 소설에서 종종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김유정의 동백꽃이라는 소설에서도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보다 소극적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오히려 적극적이야. 그래서 뒤바뀌어 있는 남녀의 처지라든지 태도, 이 자체도 해학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가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지만 내 안해될 정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날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에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갈까 하다가 도루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들어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갖지 못하다 생각했다. 자, 그래서 정순이한테 무시당한 게 너무 속상했대. 내가 일 안 하면 자기님 전에 나이 먹어서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인 꿀꺽하며 대문 밖으로 나오다가 장인님이 날 보고서 너 또 왜 그러냐? 배탈나슈. 배야. 또 꾀병을 부리는 상황이죠. 야, 기껏 받쳐놓고는 뭐 배탈이야. 너 진짜. 야,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 봐라. 이 줄입니다. 남의 농사 버려주면 징역 간다. 봐라. 자, 근데 이거 말이야, 사실 남의 농사 안 줬다고 징역 가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고장도 하고 장애인도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농사 안 지면 징역 간다는 이야기 누구 아이디어였겠어? 장인 아이디어였던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 장인이 구장을 사주했음을, 장인이 구장을 사주했음을 알게 해줌. 뒤에서 다 조정했던 거야, 장인이. 자, 그 다음. 그랬더니, 가도 좋아요.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후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쪽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휙 가더니 장인님이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돌 넘기듯이 훅 집어 넘기고 했다. 거기도 해학적인 부분이죠. 자,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뚱겨지면서 창자가 벨창이 꼿꼿한 게 여간 캥기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해서 훅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정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지않게 배를 채웠다. 그냥 아픈 걸 눈 꽉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는 듯 있었지만 볼기장을 고려가릴 적에는 나도 모르는 연애 벌떡 일어나 그 수염을 잡아챘다면은, 자, 거기다 씁시다. 해학적.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즉 정순이의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장인님의 수염을 잡아버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골이 난 건 아니라 화가 난 것은 아니고 정말 아까부터 벅 뒤 울타리 구멍으로, 부엌 뒤에 있는 울타리 구멍으로 정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정순이를 의식해가지고 내가 사나이다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하고 이렇게 수염을 잡아챈 거 아니야. 그쵸? 가만히 있다 보면 계속 바보 소리 들을까봐. 그 다음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한다고 바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맡고 있는 걸 보면 짜장 정말로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정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자, 밑줄 정순이도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자, 거기서 씁시다. 나의 오해가 되겠지? 자기 아빠인데 그렇게 미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순이가 장인 편을 드는 데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정말로 오해를 해버렸던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까진 놈의 장인님 이렇게 되면 이까진 놈 하게 되면 해소보고 장인님 하게 되면 존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표현에서 높임 표현의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높임 표현의 모순이 결국 또 해학성을 만들어내겠지? 그쵸? 이까지 놈의 장인님에다가 모순된 높임 표현 이라고 쓰시고 해학 이라고 씁시다. 그냥 니들이 선생님 저 새끼, 선생님 그 새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 너무 크게 웃는다? 네. 자, 계속 보도록 할게. 자, 그런데 이까지 놈의 장인님, 내가 나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무 상관없으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봐서 내가 수염만 채고 지 원대로 했으니까 이때 정순이는 벗겠지. 당연히 나의 오해가 되는 거지. 어쨌든 사정 봐가지고 수염만 딱 잡아당기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정순이를 의식했으니까 정순이한테 다 잘 들리도록 이렇게 되겠지? 정순이 귀에까지 잘 들리도록 와 이거 가셀나무다! 즉 다 불태워버릴까 보다. 정말 터프한 대사입니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받자 몰라서 작은 참에 시계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려갈겠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땐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바다에 있는 넝굴 아래로 그냥 그대로 때려 굴려버렸다. 기어오르면 굴리고 기어오르면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댓 번을 하며 계속 희화화되어 있는 해학적 상황입니다. 장인과 나가 수영 잡고 언덕 아래로 밀고 하나는 올라왔다가 때리고 난리죠. 그러기를 할 적마다 뿌리만 먹고 왜 성례를 안 시켜주죠? 난 이렇게 보려고 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그래 내일이라도 성을 시켜줄게 했으면 나도 성가신걸 즉 이 싸움 성가시제 그만뒀을지 모른다. 뭐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즉 밀었지 때린 건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어리숙한 놈입니다. 나중에 장인 때렸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뭐 이렇게 미는 것 정도는 해도 좋다. 자 다음입니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 단박에 움켜잡고 매달렸다. 큰일 났네요. 아!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다. 아이고 빙장님 아이 자식아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옆으로 살펴가도록 합시다. 자, 할아버지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빙장이 내 급소를 공격하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빠르게 하고 말이야. 이제 빙장님부터 더 높은 할아버지까지 동원하거든. 자, 거기에다가 다급함, 절박함 이라고 쓰시고 할아버지 옆에. 자, 그리고 당연히 해학적인 성격이 극대화된 부분입니다. 해학성이 최고조에 오른 부분이 여기 할아버지. 자, 그런데 최고조이라고 쓴 다음에 1이라고 써두도록 할게. 해학성 최고조 1.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한 번 더 찍습니다. 왜 그런가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쏟고 이제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놔주질 않으니까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를 치게 되니까 놔준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 못 일어나고 쩔쩔했다. 그러다가 얼굴을 들어보니까 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 바짓가랑이를 꽉 움켜잡고 낚아챘다. 사위가 장인한테 역습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돼. 내가 장인님한테 역습하는 데까지 딱 나오고 시간이 뒤로 슉 갑니다. 다음 문단이 볼까? 싸움 이후라고 다음 문단에 쓰고 볼게요. 싸움 이후. 내가 머리를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것 때문이다. 장인님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원래 뭔 소리야 또? 연사람이었다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그냥 월급이라도 다 챙겨가지고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복을, 희연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가 됩니다. 담배인데 그 당시에만 있던 담배니까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건데, 자, 희연 한복을 넣어주면서, 그리고 그래 올가을에 진짜 성례시켜줄게. 암만 말고 가서 뒷골에 공밭이나 얼른 갈아라. 자, 이거 당연히 결혼 안 시켜줄 거거든. 장인의 또 거짓말입니다. 이거 달래려고 그냥 하는 말이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즉 이렇게 장인과 서로 바짓가랑이 잡고 싸우다가 내가 두드려 맞고 머리에 피도 난 뒤에 장인이 나한테 와가지고 달래면서 진짜 결혼시켜줄게. 일이나 일단 먼저 해. 하고 보낸 거야 장인이. 근데 이건 당연히 장인이 거짓말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달랜 건데 나는 또 이거를 순진하게 믿습니다. 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또 나의 어리숙한 부분이 보이는 거지. 정순이를 남기고 이제는 나는 쫓기려니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 오히려 결혼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 안 그러겠슈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살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자, 그래서 난 장인님이 너무 고마워서 싸움 뒤에는, 그러나 이때 언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장인님 바짓가랑이 잡았을 때 그것도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내가 역습하는 대로 돌아오는 거야. 자, 이놈아 나라나나나나 거기다가는 싸움이라고 쓸게. 시간이 다시 싸움하던 대로 돌아왔단 말이야. 볼게요. 이놈아 나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면서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에 호되게 혼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게 더 잡아당겼지만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청순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 놔라 거기다 쓰도록 합시다. 해악성 최고조 앞에 있었던 해악성보다 더 높은 부분이죠 여기가. 자, 거기에다가 별표 해두도록 합시다. 앞에서는 해악성이 점점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사위가 좀 높여가지고 할아버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번에 상황이 바뀌어 있잖아. 장인이 사위한테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상황.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부분이죠 여기가. 이 소설 전체에서 가장 해학적인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그런데 할아버지 나라나나나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수스 이 악을 쓰는 상황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정순이가 헐레벌떡 단숨에 뛰어나왔다. 내 생각엔 장모님은 지 남편이니까 역성을 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겠지. 거기다가 나의 오해라고 씁시다. 그런데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르겠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지가 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나한테 달려들면서 예금머리 말할게 아빠 죽이네 하고 내 귀. 자, 거기 대사에다가 쓰자. 예금머리 망할게 아빠 죽이네. 옆에다가는 극적 반전이죠. 극적 반전 하고 내 귀를 잡아당기면서 마냥 무는 거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서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서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 사뭇 내려조겼다. 그러나 나는 굳이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앞만 해도 그 속알 수 없는 정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야 이 자식아, 장인 입에서 할배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면서 끝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때리고 내 머리에 피 터지고 하고 장인님이 불솜으로 지져주고 담배도 주고 올가을에 성례시켜주기 이런 순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왜 싸움의 장면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오늘 아침의 상황에서 자, 우리 문단으로 보게 되면 장인과 싸움하는 거. 나오다가 서술은 싸움 이후에 장인이 달래는 걸 먼저 서술했어. 싸움 이후에 나를 회유하는 장인의 모습이 나와. 그리고 나서 다시 서술상에서는 장인과 싸우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결말이. 자,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싸움으로 마무리, 결말을 지은 이유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절정이라는 것이 결말이 아니라 왜? 싸우던 대목이니까 실제로 소설의 구성 단계상 절정으로 마무리를 한 거고, 여기 싸움 이후는 결말이잖아, 원래는. 근데 이렇게 뒤집어놨어. 왜 이렇게 했는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마지막, 즉 장인과 싸우던 대목, 절정 대목이 말이야, 가장 해학성이 최고조에 오른 대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강조하고자 했던 게 해학성을 강조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대목에서 마무리를 시켰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싸움 이후 생각해볼까? 나를 회유하는 장인인데 그러면서 난 장인이 참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즉 장인과 화해를 하게 된 대목이야. 그렇게 되면 이 화해는 근데 문제가 영원한 화해가 아니라 일시적인 화해야. 나중에 또 결혼 안 시켜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버려. 구성소설 써있는 거 봐봐. 장인과 싸웠다. 그 다음 서술 장인과 잠시 화해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싸웠다. 이걸 반복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즉 장인과의 갈등이 지속될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싸웠다, 풀었다, 싸웠다, 풀었다가 반복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해가 또 일시적일 것임을 또 암시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그래서 시간을 뒤집어 놨다라는 거 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시고. 자, 그런 말이야. 지금 본봉 한번 보도록 할까? 제목을 보면 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란 말이야. 그죠? 두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례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될 것. 봄이 올봄 지나고 다음 봄이 또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싸움도 계속 될 거고, 그죠? 갈등도 계속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봄이라는 시간 자체는 배경이 봄이잖아. 배경, 계절적 배경이거든. 이 계절적 배경은 청춘 남녀의 사랑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듯이 그렇게 문단 시작부터가 만물이 소생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청춘 남녀의 사랑을 일으키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문단 우리가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물론 중요되다가 이렇게 다 있지만 첫 부분이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쌀이 트고 한다. 그리고 나서 사랑도 아마 그런 거보다 해서 계절이 모두 되살아나고 일어나듯이 청춘남녀의 사랑이라는 감정도 일어난다. 즉 제목과 가장 연관되어 있었던 거는 그 처음 부분이었던 거죠, 원래. 자,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주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마무리. 자, 갈등의 주체를 생각하시고 성례를 원하는 나의 욕망과 그 다음에 일을 계속시켜야 되는 장인의 처지, 이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이 일어난다. 그 다음 시간 배치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배치하시고 결말에서 절정과 결말이 배치가 뒤집어져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쓸까? 그것도 체크를 잘 해두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땡. 네가 빨간색을 눌러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야? 그 뭐? 빨간색. 여기